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논문에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소다 스케치의 책이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상고사 공부하는 분들은 또 식민사학에 대해서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폐수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폐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주장을 많이 펴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폐수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논문으로 등재시키니까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불합격 처리되죠. 그는 식민사학계라든지 재화사학계 쪽 논문을 들어가더라도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사료에 대해서 정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이제 객관적인 논리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보는 사료 가지고 계속 내가 주장하는 폐수를 하다 보니까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런 논문은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린 것은 어떻게 이제 사료를 정리해 가지고 내 논리를 펴느냐,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요. 이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 정리를 하시면서 논리를 전개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는 바로 평양의 위만조선, 평양의 낙랑군이죠. 그 핵심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서 동북공정을 당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지금 한국사학계는 폐수를 한반도 안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솔직히 막을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 한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국민들에게 살짝 감정만 건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자들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대학 논리를 펴야 되는데 학술적 논리를 펴지 않고 단지 어떻습니까? 국민들 관심만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관심 어떻습니까? 분노만 일으키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북공정 핵심 논리인 바로 낙랑군, 위만조선, 그리고 폐수,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논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문은 여러분들께 폐수 연구에 대해서 최근 논문이 나왔는데요. 수경과 수경주, 그리고 조선의 역사서 여러 가지, 그리고 조선총독부 소다 스케치, 이 사람들이 폐수를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주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분석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폐수 연구는 보시면 그룹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북경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룹에 하나, 조백화, 나나 쪽에 이게 이제 이쪽에 원래 폐수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요소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뭐 요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 그룹, 심양 쪽이 쭉 보시면 두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우리나라 사학기,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로 폐수가 한반도 쪽 3번입니다. 근데 왜 폐수가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폐수를 연구하는 분들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이제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폐수의 위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사학계 사람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1번, 2번에 관련된 사설을 부정합니다. 보지 말아죠. 보면서도 인용하면서도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3번 논리를 강하게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조선의 유학자들, 특히 정혜경 선생이 폐수를 한반도라고 주장했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폐수에 대해서 사료를 먼저 분석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폐수 논문은 이제 수경, 수경주, 조선사 여러 가지, 그리고 쓰다 속기치, 조선 역사지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폐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나대 이제 기현숙 선생하고 복기대 교수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에 제출했네요. 그래서 논문이 이번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폐수 내용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할 때 중국계 사료를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국계 사료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6세기 이전, 그리고 6세기 이후부터 18세기,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폐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인용된 그 중국계 사료를 한번 볼까요? 가장 유명한 사기죠. 사기에 대해서 폐수 기록, 그리고 초기 기록인 수경이죠. 수경주가 아닙니다. 수경주는 저 뒤에 나온 겁니다. 수경과 그리고 설문해자에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기록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13주지, 그 다음에 수경주, 그 다음에 사기세근, 사기정의, 그리고 신당서, 요사에 나오는 폐수의 원문과 해석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사를 보겠습니다. 바로 삼국사기하고 그 다음에 천난생 묘지명에 나오는 거기에 폐수를 이렇게 그대로 원문을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에 나오는 폐수, 자 이렇게 다 그대로 원문하고 해석문을 그대로 실었고요. 그 다음 실은 이제 사료 원문이 신정 동국 여지 성남, 그리고 홍려의 동국 통감 제강, 그리고 이제 이익의 성호사설, 박지원의 열하일기 원문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백김의 동국 지리지,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죠. 사만이 왜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했는지라든지 이런 거 모든 대부분이 이 책으로부터 중심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신경준의 여암전서,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서강목, 그리고 유덕공의 사군지 기록, 폐수에 대한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혜영의 영경제 전집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정혜궁의 아방강력고, 그 다음에 김정호의 폐수경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 뽑아가지고 폐수를 분석을 했는데요. 과연 이 사료, 한국과 중원에 있는 사료를 다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댔죠? 그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내용을 주장하면 안 됐죠. 바로 기록을 시기별로 또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별로 가면 갈수록 역사의 기록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록 1차 사료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대 때, 그리고 시기가 별로 멀지 않는 시기에 쓴 기록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수에 대한 기록을 6세기 이전의 기록을 싹 분석을 해보니까 폐수의 방향이 여러분들 보시면 서에서 동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위만이 온 거죠. 보면요, 위만이 이제 도망온 건데 폐수는 뭐냐면 서북에서 동남으로 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한당국 쪽에서는 뭐죠 보면요, 조백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6세기 이전의 기록의 폐수 방향은 보시면 서북에서 동남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세기 이후 기록은 어떻게 됐을까요? 6세기 이후에서는 이제 폐수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동에서 서로 이제 흘렀다는 기록이죠, 보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물결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원의 수경주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은 요걸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때의 폐수는 벌써 초기 폐수가 아니라 이동된 폐수가 되겠습니다. 자, 역도원의 폐수 기록에 관련된 기록을 본다면 폐수는 동에서 서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6세기부터 18세기의 모든 사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폐수의 바로 수계, 물의 흐름입니다. 18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18세기 이후의 폐수 인식을 본다면, 위만이 서에서 동으로 넘어왔다 치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여러분들 보면요, 폐수는 북에서 남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기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대동강을 주장하는 폐수를 주장하는 것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기 사료, 그 다음에 6세기 이후의 사료하고는 또 다른 폐수죠. 18세기 이후의 폐수는 새로운 폐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꺾여져 가지고 빠지는 폐수가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말하는 폐수의 논리,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조장 학자들의 논리겠죠, 보면요. 자, 이런 결과가 그 많은 사료를 가지고 분석했더니만 세 가지 패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한눈으로 볼까요? 한눈으로 시기별로 폐수의 방향을 보니까 초기 기록, 수경과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그때 폐수는 여러분들 어디로 보면요, 서북에서 동남으로 빠졌다는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6세기 이후의 기록을 보면 수경주를 중심으로 한 기록을 보니까 그때의 폐수는 동에서 서로 완전히 산전벽해, 개벽을 한 물결 흐름으로
물결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냐 18세기 이후의 폐수는 뭐죠 보면요 북에서 남으로 빠져가지고 꺾여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바로 대동강이죠 보면요 대동강 폐수. 이게 여러분들 이 도표 하나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초기 폐수가 3번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초기 폐수부터 쓴다면 폐수가 3번 바뀌었다. 3번 바뀌었는데 뭐 때문에 바뀌었다? 기록자의 기록 내용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첫 번째 폐수하고 두 번째 폐수는 완전히 다른 폐수죠. 왜? 물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수경주하고 수경의 물결 흐름은 완전히 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북으로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동에서 서로 흘렀던 것이 수경주인데 자, 그 다음에 폐수는 어때요? 바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유학자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학에서 주장하는 폐수는 뭐죠? 여러분들 북에서 남으로 꺾여서 빼지는 폐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던 여러 사설가 있는데 그 사설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번, 2번, 3번 패턴이 된다는 거.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폐수가 뭐다? 마지막 폐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폐수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에 왕금성이 와 있고 낙랑군이 와 있고 그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18세기 이후의 주장과 조선 총독부 그리고 소중화 유학자들의 어떻습니까? 주장이 그대로 투영된 건데 자, 이 폐수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사가 되는 100% 동북공정 논리가 제공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깨끗하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폐수, 이만조선, 낙랑군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평양으로 된 것이 바로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사, a part of 돼 있죠 보면요.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라는 논리, 이 논리가 100% 인정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사학계의 낙랑군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폐수 논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논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분석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매립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 논문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온라인 검색이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그 논문을 쓰신 분께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논문 일독 권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거하고 논문 구성법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폐수 논리를 주장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논문 쓰는 법도 배우시면서 논리전개법도 그리고 사료정립도 배우신다는 의미 속에서 반드시 이 논문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꼭 보시고요. 자, 매립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이렇게 우리 같이 일하시는 동지들, 도와주신 동지들 그 강복 염원을 담아서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남깁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접근해가지고 조금만 파고들면 역사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역사학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역사 강복의 주역이 돼가지고 좀 동북공정하고 일본 역사의 침탈 이것을 다 끊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